먼저 수학적 최적화라는 게 좀 어떤 건지. 화물을 배송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화물을 배송하는 게 가장 빨리 효율적일까? 저를 좀 컨설팅 해주실 수 있는지. 실지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총괄님은 이과가 아니시죠? 네. 문과적 낭만과 감성이. 준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LG CNS의 AI 전문가들과 함께 AI적 사고방식을 알아보는 LG는 알지 첫 번째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저는 MC를 맡은 이사나이고요. 오늘 첫 시간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수학적 최적화입니다. 일상에서도 굉장히 좀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그 선택들을 감이 아니라 수학으로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퇴근길이 좀 막히셨을 텐데 다들 제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좀 한 번씩 자기소개를 좀 들어봤으면 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최적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적화 솔버 업체 구로비에서 일하고 있는 한충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G CNS 최적화 컨설팅 담당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윤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팀에서 총괄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전영민 총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수학적 최적화라는 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다 보니까 수학적 최적화라는 게 좀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길게 얘기하면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낼지 뭐 이런 걸 늘상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혹은 화물을 배송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화물을 배송하는 게 가장 빨리 효율적일까 뭐 이런 등의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의 의사결정 그걸 데이터와 수학적인 모델로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들었을 때는 항상 기업이 고민하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뭔가 수학적인 뭔가 그런 기술까지 이렇게 필요한 일인지 살짝 궁금하기는 한데요. 문제가 쉽다고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상황, 실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한 상황이지만 배송 차량 한 대가 고객 한 6군데를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걸 그냥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한 1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0군데 정도 되면 한 36만 가지 이 정도 돼서 한 33개 정도 되면 경우의 수가 10에 35승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초로 따지면은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시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어렵다라는 게 이게 단지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이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는 것처럼 이렇게 따져가지고 제일 좋은 걸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현명하고 똘똘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최적화 기술, 최적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약간 수학적 최적화 자체를 우리 LG CNS가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좀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이런 자문을 따로 받는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그분들한테 다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네. 저희가 경험상 알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은 항상 그 마른 걸레 쥐어짜기처럼 운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시고 그런 이제 실행들을 하고 계신데 예컨대 이게 우리가 100억짜리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5%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5억이고 비용이 95억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비용을 1%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효과일 것인가? 그러면 영업이익이 5억에서 6억이 되고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20%가 개선되는 거예요. 즉 1%의 개선이 20%의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계속 찾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직관으로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적합한 기술이 수학적 최적화고요. 수학적으로는 정말 딱 답을 맞춰서 내는 그렇죠.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원가 절감이든 생산성 향상이든 일어나면 기업 차원에서 맞습니다. 봤을 땐 엄청난 파급 효과다. 맞습니다. 저희가 수학적 최적화에 최적화 컨설팅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도 사실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뭔가 계산적인 일인데. 전통적인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지들을 의사결정 변수, 그 다음에 목표, 그리고 제약 같은 수학적 표현들로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 최적화 그리고 거기에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일상 속에서 매일 약간 최적화
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좀 이렇게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항상 일을 하시나요? 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안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퇴근하는 순간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는데요. 아. 그래도 뭐 가끔씩 이제 최적화스럽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여행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의 성향이 모두가 달라요. 작은 아이는 굉장히 그 동선을 짧게 하는 걸 선호하고 그리고 오. 이른 시간 내에 숙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정말 많은 스팟을 찍어야지 만족이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약간 중간적인 그 성격이 네.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보통 시나리오 1, 2, 3 세웁니다. 오. 어떤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한 시나리오 1, 2, 3를 나름대로 최적해를 찾는 변수를 막 다 네. 그래서 뭐 너무 그 정도? 좋은 아빠인데요. 너무 네. 좋은 아빠시다. 나머지는 안 합니다. 어떠세요, 박사님은? 저도 윤 팀장님처럼 이제 여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직한 거를 먼저 정해버리고 여행에서 보자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어디 있는지 그런 이제 굵직한 거를 박아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삶에서는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최적화 알고리즘에 그런 여행 경로 같은 걸 넣어서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일상생활에도 제 일을 가지고 오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는 그냥 최적화적인 사고를 한다. 네. 총괄님은 어떠세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무래도 좀 먹고 살아온 밥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사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집에 가는 길에 주유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10분을 더 가면 10분을 더 가면 조금 더 싼 주유소가 나오는데 10분을 더 일찍 가서 애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정해놓은 수치가 5km다 라고 하면 5km 미만을 더 가지 않으면 무조건 애를 보러 집에 간다. 약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결정하는 순간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약간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교수님도 감명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애기 얘기를 하시니까 뭐 맞아요. 확 봤어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물론 저는 뭐 애가 뭐 좀 30이 다 돼서 뭐 보고 싶진 않지만 실제로 약간 CNS에서 이런 최적화 컨설팅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컨설팅을 해주시는지가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를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좀 컨설팅 해주실 수 있는지 저도 고민 참 많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쉽지 않겠는데. 네. 네.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실제로 집에 지금 3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게 밥을 해주는 게 저한테 항상 큰 이슈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밥을 먹이면서도 또 아기가 이제 항상 밥을 맛있게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먹었으면 하는 음식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또 이제 남편 입맛도 살짝 고려를 해야 되고 살짝 어떻게 해야 최적의 장보기를 할 수 있나. 저도 3살짜리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통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땐 질문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의 입맛은 좀 덜 중요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예산 안에서 네. 냉장고에 남는 음식 없이 잘 먹을 수 있기? 네. 요 정도? 네.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고객의 언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고객의 언어를 수학적인 모델로 좀 변환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 주신 예산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는 상황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하게라고 하는 것은 원하시는 뭐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뭐 저희가 인터뷰를 따로 해야 되고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지를 저희가 좀 질문들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치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하루 10,000원에서 70,000원? 하루 10,000원이니까 일주일이니까 7만 원. 7만 원? 지금 하는 건가요? 지금 바로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리얼타임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지금 못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3살이라서 사실 뭐 김치를 먹는다거나 이런 네.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그쵸. 것들이 존재를 하나요?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약간 조심해서 먹이고 있는 건 땅콩이나 갑각류 같은 새우 같은 건 조금 조심해서 먹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갖고 계신 실제로 지금 이 냉장고에 갖고 네. 계신 이런 물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존재를 할까요? 두부, 두부가? 두부 있고 아, 네. 계란 계란. 항상 있는 아, 네네네. 항상 있는 2가지 그 정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사항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잠깐만요. 갑자기 머리로 막 띠리리리리 하면서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이게 상당히 일상 속의 고민이기도 한데 이걸 약간 답을 내려준다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좀 해가 솔버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옵티멀 코스트는 최종 합으로 이제 비용이 67,300원이 들고 이제 냉장고는 11.7리터가 차게 되는 형식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최적의 장바구니는 이제 닭가슴살 500g 2개, 그다음에 우유 1리터, 상추 하나, 오이 하나, 그다음에 시금치 하나, 바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총 구매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샐러드와 아까 말씀하신 땅콩이나 갑각류를 제외하고 두부와 계란 이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버리는 양이 최소화되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장바구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로 장을 한번 봐서 요리를 해볼게요. 실제로 버려지는 음식이 없는지.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애기랑 네. 남편이랑 먹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막 이게 최종 만약- 고객의 입맛을 또 그죠. 안 사로잡아야 먹으면 되기 안 먹으면 때문에. 곤란하니까. 예. 이게 결국은 그게 이제 실행의 이슈. 네. 그리고 맨 첫 단에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고객이 처한 맥락 속에서의 고민을 듣고 네. 그걸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인데 그 2개가 동시에 진행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최적화 기술이나 수학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처한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4가지 관점, 4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시장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뭐냐면 뭐 두부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그렇죠. 결정할 수는 없죠. 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애가 그 어떤 걸 좋아할지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본인의 가치관이나 상황이 투영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네. 애가 먹어야 된다, 남편은 덜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적은 없고요. 네. 또 이제 남편 입맛도 살짝 고려를 해야 되고 살짝 남편도 잘 먹어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런 결정을 하는데 네.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인가 네. 하는 게 마지막 4가지 요소이고 이건 최적화 기법이나 기술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이 4가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한 문제 반 정도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실제 고객사들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좀 수학적 최적화가 쓰이고 있는지 좀 고객 중에서 이게 좀 수학으로 된다고 싶은 생각도 드는 고객도 있으실 것 같고요. A사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어요. 네. 있으셨는데 그 생산 쪽에 보면 보통의 우리가 생산 계획을 짠다라고 하면 보통 설비 중심으로 합니다. 예, 이 설비는 캐파가 어느 정도고 시간당 뭐 스로풋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해가지고 모델링하고 계획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네. 이 회사는 사실 그 작업자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풀었던 문제는 이 최적화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효율적 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람들이 A, B, C, 홍길동 등등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티밍을 해야지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올지를 짜 보이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저희가 POC를 했었고 그것이 실제로 그분들이 시스템까지 녹아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CNS가 스마트 물류 쪽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최적화 적용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물류센터를 어디 짓느냐부터 사실 수학적 최적화를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점 최적화라고 하는데 각 지의 어떤 수요 분포를 보고 물류비에 대한 어떤 그 구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개별 땅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예컨대 경기도 이천 어디쯤에다가 센터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지어야 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실제 물류센터 내에서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하는 문제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모바일 셔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 이제 물류센터에도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이 로봇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물건을 잘 옮겨야 되잖아요. 예, 이런 어떤 동선 최적화를 네. 예, 실제로 저희가 최적화 엔진으로 구현해가지고 지금 예, 구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업무도 이렇게 최적화를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로봇이 진짜 확산되면은 이게 더 이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로봇은 상대적으로 되게 굉장히 이제 수월한 거죠. 예, 저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일 거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수학적 최적화다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 이제 두 분의 약간 조직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계신 이 그 최적화 담당 조직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9년간 200여 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실패가 빵건이다, 0건이다.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지 사실인지 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네. 증명할 수 있고요. 약간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네. 민망하긴 한데 저희 조직이 좀 특수한 게 사실은 수학적 최적화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이나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적은데 그 희소한 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옥석을 가려서 정말 최적화에 진심이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석박사 분들만 해서 좀 만든 게 저희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과들도 그런 인적 자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 가능했다고 봅니다. 약간 건방진가요? 아니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증명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수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문제 발굴하는 것부터 뭐 구축하고 하는 것까지를 다 전담하는 조직이 되게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드물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도 드물고요. 여러 인더스트리에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최적화를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산업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 회사의 오퍼레이션을 그 효율화시키는데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사실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조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방산도 했다가 조선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네. 요즘 핫하다고 하는 조합원들 네. 다원들이면서 뭐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더 유니크하지 않나? 근데 실제로 모든 산업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는 이런 최적화가 필요한 거니까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또 산업별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의 그런 장점이 빛을 발한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럼 교수님도 약간 궁금한 게 저희 CNS가 좀 이런 수학적 최적화 조직을 만드는 걸 보시고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근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부분의 이 SI 업체들이 기술 기업으로 이렇게 변모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첫 번째 시장을 이제 대부분 대기업의 자회사나 관계사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소위 LG CNS 같으면 non LG 비즈니스를 개척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기술 기업으로 변모시킨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CNS가 한 2017년 이때쯤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런 그 최적화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LG CNS 전체가 좀 테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최적화라든가 혹은 뭐 AI 서비스 오퍼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분이 생각하시기에 수학적 최적화의 어떤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분야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약간 당당함을 준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계속 말씀드린 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최적의 해다, 혹은 아니면 몇 점짜리 해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고객한테 저희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이 가장 매력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또 매력은 저희 이과생인데 이과생들은 수학 공식 예쁘게 써져 있으면 굉장히 또 매력적이에요. 예, 그런 개인적인 취향도 있습니다. 모델링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사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이제 최적화 솔버 요 백단에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요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계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여기 이제 모델링만 잘하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실적들이 이제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문이 실제로 사회에 혹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걸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총괄님은 이과가 아니시죠?
저는 이과생이고요. 들을수록 저, 예. 문과적 낭만과 감성이 약간 아닙니다. 확 오는데. 남중남고 공대를 아 나왔고. 그렇습니까? 저도 점점 약간 매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수학적 최적화랑 AI랑 거의 같은 개념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목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인지, 판단, 분석, 의사결정 이거를 강화시키거나 보조하거나 대체하거나 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사람의 지적인 그 능력을 기계에 전이해서 만들어지는 네.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관점의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 이거를 구현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냐 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을 하는 머신러닝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혹은 사실은 AI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을 때 시도된 기호 논리학적인 네.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지적 능력을 어떻게 기계에 전이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기술의 스택 중에 하나가 수학적인 최적화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이나 추정 같은 걸 많이들 머신러닝 이런 걸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다시 우리가 실제 기업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사실 서로 뭐랄까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게 합심하여 소위 인공지능 시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AI로 하는 것들이 앞단에 인식하고 추론해서 예측하는 요까지를 했다면 최적화는 그걸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사실은 의사결정의 정밀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확장되는 게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두 개를 완벽한 앙상블이고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약간 도모하는 존재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시는 밤 12시까지 앉아있었던 게 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너는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이게 한 번에서 답이 잘 안 나와요. 정말 맷집도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테크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트의 영역에 있다라고 좀 이번에 1등이 7천만 원이에요. 추가 모집 없나요? 없습니다. 좀 우리가 갖춰야 될 AI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